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톡 최대환입니다. 물과 기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양쪽 집안처럼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이를 물과 기름이라고 하죠. 자, 어떤 화학적인 반응 없이는 절대 섞이지 않는 게 물과 기름인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화학 첨가물 없이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인 집속 초음파 분산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요. 사실 산소가 없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있는 걸 잘 모르고 살잖아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물과 기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세상에 이 물과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인류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예, 그렇죠. 네. 예. 사람이 그 인체 중에 물이 한 70~80% 네. 존재하고 우리가 한 1에서 한 3%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탈수 증상. 예. 그리고 5%는 없어도 실신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물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물질이죠.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과 기름의 기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이 없으면 우리 인체가 존재할 수 없고 생물 존재할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일단은 순환하고 운반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운반하고 각 세포로 이동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실어 나르는 역할을 실어나르는 하는 거죠. 역할을 네. 하죠. 또 우리가 체온 유지를 해서 이렇게 더울 때 땀으로 배출해서 그러네요. 우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물이 모여있는 강이 없었으면 우리 4대 문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물은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기름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름하고 지방을 보통 합쳐서 우리가 상온에서 또 실온에서 액체일 때를 저희가 보통 기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체일 때를 이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걸 합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유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넓게 보면 그런 것도 저희 인체 내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에너지를 내는 그런 영양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방, 기름 그럼 무조건 나쁜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요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체에서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뇌신경세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을 또 안에서 또 녹여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도 물과 기름이 적절히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우리 다른 과학자분들도 물과 기름에 대한 단상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그 주제가 물하고 기름인데 네. 보통 보면 그 기름이 물보다 비중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물 위에 이제 이렇게 뜨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는 비중이 비슷하다 네. 해서 물하고 기름이랑 잘 섞인다. 저는 이거는 그 인류의 멸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왜냐하면 물을 먹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또 70~80%가 물인데 네.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을 먹을 때 기름도 같이 들어간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물하고 기름은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비중 차이를 그렇군요. 만들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하고 그것이 뭐 인류의 생존에도 필수적인데 섞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필요에 의해서 꼭 섞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물과 기름의 어떤 그 특성과 성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물은 무색무취하고 네. 그다음에 투명하죠. 네. 예, 그래서 그 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수중에서도 생물이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빛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기름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네. 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타는 그런 특성이 있죠. 네. 가연성 이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아주 널리 쓰이는 게 이제 기름이죠. 우리가 이제 물하고 기름의 이제 크게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아마 들어본 얘기일 텐데 표면 장력이 다른 겁니다. 표면 장력. 네. 지금 금방 말한 결합에 관련된 건데 네. 물은 수소 결합으로 돼 있어서 물은 물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고 네네. 기름은 그 결합이 약해서 물의 표면 장력이 우리가 이제 한 72 다인 per cm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72 어쨌든 단위는 나도 그래도 72라 하면 기름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표면 장력이 세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보면 물을 떨어뜨리면 물은
방울이 지는데 기름은 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기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뭉치려고 응집하는 것이죠. 방울이 네. 되는 거고 기름은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퍼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좀 알 것 같아요. 예, 가볍고 무겁고 그래서 예. 기름이 위로 뜬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예. 그 섞이지 않는 걸 뭐 견원지간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개와 원숭이가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굳이 그 아이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물과 기름 섞어야 됩니까? 그건 아주 그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뭘 먹습니까 처음에 소화도 못 시키니까 젖을 먹죠. 젖을 먹죠. 네. 그 젖이 뭡니까 모유죠. 그렇죠. 모유의 주 성분이 뭐겠습니까? 물, 기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계면활성제가 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이제 살죠 처음에는. 네. 그거 얼마나 중요한 그렇네요. 이유입니까? 뭐 우유 지금 이제 모유를 우리가 섭취를 못 하니까 이제 커서는 다 우유를 마시죠. 네. 이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도 물, 지방, 그다음에 천연 계면활성제가 만들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네. 그게 그야말로 천연 계면활성제죠. 예, 지금 인류에 이제 쓰이고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입니다. 물과 기름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입니다. 집속 초음파 분산 기술,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장치가 뭔지 좀 일단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집속 초음파 이제 분산 장치라고 하는 것은 네. 초음파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네. 어떤 섞이지 않는 물질들을 좀 섞게 하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경점에 가면 네. 이런 사각형의 물이 담긴 수조를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우리가 거기에 안경을 넣고 그 세정을 하죠. 예, 조금 흔들어서 빼면 깨끗해지죠. 예, 그 장치가 이제 초음파 분산 장치에 아주 널리 쓰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욕조처럼 생겨서 이제 베스트 타입이라고 네. 하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주 많은 실험을 할 때 두세 가지 물질을 섞을 때 그걸 쓰고 있죠. 예,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초음파를 쓰는 이유가 초음파라는 것은 음파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이제 매질 속에서 음파가 이렇게 소밀 이 압력차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작은 기포가 발생이 되고 그 기포가 폭발할 때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냅니다.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 압력이 한 200기압. 200기압. 예, 그리고 온도가 수천 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적인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이게 폭발하면서 이제 이 뭉쳐진 것들을 이렇게 비산시켜서 우리가 분산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제 기존의 그런 장치들은 이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불균일하게 발생을 하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이 비산 효과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나노 물질 같이 아주 자기들끼리 응집이 강하고 네.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분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난분산 물질, 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분산을 해볼까 하는 네. 게 이제 제 그 연구 목표였고 그 에너지를 좀 집속시키자. 네. 그 캐비테이션이라는 그 에너지를 집속을 시켜서 그 집속된 부분에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과 기름 또는 잘 섞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한번 섞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그렇군요. 집속 초음파 분산 장치. 자, 그럼 제가 지금 이해를 잘 했는지 예. 몰라서 이제 여쭙는 건데요. 네. 저는 처음에 물과 기름 같은 것을 섞는데 왜 이름에 분산이 들어가나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산이라는 게 말하자면 예. 이 큰 덩어리는 섞이지 않으니까 예. 그거를 매우 잘게 쪼개서 예. 섞어버린다는 이런 예. 뜻인 겁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물과 기름을 우리가 예를 들면 물 속에 이제 기름이 잘 섞이지 않죠. 가볍게 떠오르고 네네.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사이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물 속의 기름의 입자의 그 입자의 지름이 네. 약 1.5 마이크로
정도가 되면 네. 이게 떠오르는 그 구동력, 네. 스피드하고 네. 그 물속에서 기름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하는 그런 이 구동력하고가 등가가 됩니다. 등가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지도 못하고 가라앉지도 못하고. 네. 근데 그게 한 100나노미터로 쪼개면 쉽게 말해서 네. 한 15분의 1만 더 네, 네. 잘게 쪼개면 물속의 기름 입자의 그 브라운 운동의 구동력이 1000배가 커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1m 갈 때 저기는 1km 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브라운 운동.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에너지 이 구동력 차이에서 이게 오래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스튜디오 한쪽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완전히 그 어떤 천재 과학자 실험실이 된 것 같죠. 저 장치가 바로 집속 초음파 분산 기술이라는 겁니다. 물과 기름 절대 섞이지 않는 그 두 가지를 섞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이지 않는 물질들을 하나로 섞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저 장치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저기에 지금 무엇과 무엇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섞이는지 저 장치의 지금 작동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코끼리 병에 네. 물과 그리고 이제 오일 성분으로 피톤치드, 네. 요즘 그 편백 나무에서 추출한 네, 네, 네. 피톤치드 오일을 약 한 5% 정도 썼고, 그 다음에 그 코끼리 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이 돼서 지금 이제 카바가 되어 있는 집속 초음파 장치 부분에서 저 까만 통이죠. 그렇죠. 그 안쪽에 이제 통과를 하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쪼개지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것들은 선택적으로 또 더 잘게 쪼개기 위해서 떠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쪼개 나가면 저렇게 물과 기름이 이제 섞이게 상태 됩니다. 속에서는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쪼개진 상태 속에서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대체적으로 조그만 큰 것들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요. 부력에 의해서 그냥 예,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죠. 밀도 차이에서 올라가게 돼 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가 입자 크기를 측정을 해서 이 정도까지 유화를 시키면 되겠다 할 때까지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지금 저 저기 상태가 보니까 벌써 어느 정도 유화가 돼서 색깔이 그럼요. 이렇게 오옕빛을 예, 띄어지는 거죠. 벌써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섞였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그거는 있기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네. 예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한 이틀을 섞었습니다. 아, 뭐 조건이 그렇죠, 확립되지 그렇죠. 않고 네. 장치가 여러 가지 그게 안 돼서 뭐 한 2박 3일씩 예,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금 이제 실험용 장비를 저렇게 가져왔지만 양산용 쪽의 장비는 네.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한 번 통과를 하면 바로 섞여 나오는.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그 다시 그 만들어지면은 네. 저 상태는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그 물질의 밀도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저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마이크로 이하로만 쪼개면은 뭐 최소한 수개월은 그렇군요. 좋게 그냥 저 상태로 갑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집에서 앞으로 저 기계가 상용화가 된다면은요. 예. 집에서 뭐 물하고 그 피톤치드 뭐 예, 이런 뭐 걸 여러 이렇게 가지. 섞어가지고 예, 예. 화장수를 만들어서 예. 이렇게 얼굴에 칙칙 이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이 마트에서 물건 사셨을 때요. 거기 기름이 섞인 것들은 대부분 거기 써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 네,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물과 기름을 섞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서 섞는 원리는 무엇이고? 예. 네네. 그것과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물과 기름의 특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물은 극성을 띠고 있고 기름은 극성을 띠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띠는 물질은 잘 잡아당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을 섞으면 이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한쪽은 물하고 친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한쪽은 기름하고 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넣고 적게 되면은 이제 물은 그 한쪽에 붙어 있고 기름은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화장품 그 유명한 메이커 회사들이 과거에 어떤 회사였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다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는 세제 회사였습니다. 아, 네. 예. 그 다 이렇게 보시면 누구 어떤 회사를 좀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계면활성제가 발견되고 나서 화장품 역사가 이렇게 크게 역사를 진위를 보였군요. 과학이 네. 이제 진위를 해서 많은 화장품들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면활성제는 잘만 쓰게 되면 네. 아주 유용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뭐 우리 식품, 치즈, 마요네즈, 버터, 우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 물과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네네. 섞기 위해서는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우리가 계란 노른자를 이용합니다. 레스틴이라고 해서 네네. 그걸 위해서 이제 식품도 만들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다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이제 쓰면 되겠죠. 적당한 용도로. 네네. 예.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대표적인 계면활성제가 비누입니다. 비누. 비누. 네네. 우리 세수를 할 때 손 닦을 때 비누를 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닦는다는 건 뭐냐면 때 주성분이 기름인데 네. 기름이 붙어 있는 거를 떼어내려니까 그냥 물에 씻으면 기름하고 물하고 안 섞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기름이 있는데 붙어 있는 게 물로 나오질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누는 계면활성제라 물하고 친한 부분이 꼬리, 헤드 네. 그리고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 꼬리로 돼 있는데 그게 네. 섞이면은 그 기름을 잡아갖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때를 씻어내는 비누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이고 그렇군요. 예, 다른 것들은 이제 실제 어떤 액 속에 넣을 때 기름을 물에 넣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현탁액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일이 물 속에 있느냐 또는 물이 기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일인 워터냐 워터인 오일이냐 하는데 계면활성제와 이걸 섞어서 꼭 잘 섞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 계면활성제의 용도라. 그러네. 비누가 대표적인 우리 전 박사님 식품이나 농산물 이런 데도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쓰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아주 가장 가깝게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채소 같은 거 씻을 때도 좀 넣잖아요, 그죠? 세제를 넣잖아요. 네. 세제 넣는데 이제 거기 우리 채소용 세제를 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냥 무조건 비누가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일종의 비누잖아요. 그러니까 채소용 비누인데 일단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잔류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계면활성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데 활용하면서 그거를 다시 남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아마도 이런 집속 초음파 장치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이제 조금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네. 때를 벗기거나 청소를 할 때는 계면활성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름을 떼어내서. 이렇게 떼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저희 기술은 이제 그런 거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저희들은 물과 기름을 반드시 섞어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요즘 옥시 사건 나고 나서 네네. 이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당연히 이제 써야 되는데 물과 기름을 섞어서 써야 되는데 인체에 많은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 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우리가 방향제라든가 탈취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제품에 우리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은 네. 안전한 인체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게 되면 아무래도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치만 봐도 상당히 독특한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것이 말이죠. 세계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네. 유화, 아까 물과 기름을 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런 장비로는 이렇게 분리되는 게 좀 빨리 분리되죠. 왜냐하면 사이즈 입자 사이즈가 기름 입자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별화되는 것은 기존의 장비들은 이렇게 기름 쪼개고 났을 때 기름 입자 사이즈가 수마이크로 네. 대역인데 저희들은 1마이크로 이하의 나노 사이즈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섞여서 오래 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뭐 굉장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예. 일화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든다는 건 그 아주 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재료는 어떤 걸 써야 되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 기간이 다른 거는 이렇게 한번 뭐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는 이렇게 탁 대보면 네. 되니 안 되니 알 수 있지만 네. 이 분산 이렇게 썩는다는 건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또 해보고 이게 또 아닌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써보고 이게 무한 반복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쭉 이제 연속이 되죠. 네.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저 병을 보고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직접 예, 이 저희들이 병들을 이제, 가져오셨어요. 네. 처음에는 처음부터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잘 섞이지 않는 입자들을 섞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입자가 무거우니까 이런 병을 썼습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네. 내려오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순환을 시켜 썼는데 이 기름은 조금만 사이즈가 커도 아까처럼 이렇게 금방 떠오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떠오르는 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처음에 코끼리 이 코 모양의 이제 병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또 하고 네. 또 이제 또 좀 더 가서는 이제 조금 이제 세련되게 좀 더 잘 이렇게 되도록 네. 이제 이 코끼리 병 형태인데 또 이렇게 한쪽에 또 이렇게 그 하나 가지를 낸 거는 잘 섞여 있는 부분과 또 안 섞인 그 기름들을 또 섞기 위해서 네.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해왔죠. 잘 섞인 부분을 어디서 뽑아냅니까? 요 밑에 여기서. 밑에서. 왜냐하면 잘 섞인 것들은 가라앉아 있죠. 그대로 네네. 가벼우니까. 네. 예. 아주 값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예. 그래서 네. 이러한 과정을 여러 가지 파트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한 반복을 한 거죠. 예. 이런 병들을 직접 디자인해서 예, 만들어 가면서 예. 실험의 실험을 그렇죠. 반복하신 뭐 거 이런 아니에요?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서 주문하면 또 1주, 2주, 한 달 걸리죠. 네. 그러니까 또 오면 그걸로 또 1주, 2주, 한 달 실험하고 또 아닌 것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무한 반복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렇게 예. 특수하게 제작하면 가격도 아주 비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병 가격이 뭐 1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손을 대면 뭐 예. 뭐 그렇군요. 곱하기 몇 해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글쎄요 군침을 흘린달까요? 예. 여러 군데서 다른 나라에서 좀 연락이 오고 이럴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2012년 12월 달에 아마 방송이 나간 걸로 첫 방송이 네. 이제 이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받아서 미국의 이제 그 화장품 잡지라든가 네.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고 나서 특히 외국에서는 그 향수 회사들이 네.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향수는 물, 기름, 그야말로 계면활성제. 예. 이게 우리가 계면활성제가 모든 걸 한 가지가 섞을 수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기름 종류에 따라 계면활성제를 바꿔야 됩니다. 네. 예, 기름의 종류보다 더 많은 게 계면활성제 종류입니다. 새로운 기름이 발견되면 그걸 섞기 위한 또 새로운 계면활성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 새로 만든 계면활성제가 인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를 빼고 만약에 향수를 만들 수 있다면 네. 그 뭐 비용 절감부터 해서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먼저 연락이 많이 왔고 재밌는 것 이제 그 많은 것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소개를 하면 네. 이제 우리 양념김 우리가 즐겨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양념김이요. 예. 네네네. 이제 김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구워서 소금을 뿌려서 그렇죠. 우리가 먹으니까 네. 짝이 더 이게 염도가 잘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손에 소금이 묻죠. 어딘가에 묻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또 손에 묻죠.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름 속에다가 소금물을 딱
그 염도를 맞춰서 섞는다. 섞어서 한 번에 싹 발라서 구우면 그거야말로 그렇네요. 얼마나 실용화 좋지 됐습니까, 않을까. 지금?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아주 많은 아이템들을 이제 이게 필요성이 있는 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지금 그럼 이제 핵심 기술은 특허를 내셨거나 하셨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적 국내 재산권 때문에. 특허는 예, 예, 등록이 예. 다 4건 이상 예. 등록이 돼 있고 세 지금 개, 현재 예. 국제 특허는, 국제 4개국 예. 주요 4개국의 특허 출원을 하고 이제 좀 안심이 되는데 저는 사실 얘기 들으면서 그게 걱정됐거든요. 예. 외국에서 그렇죠. 슥 예. 베껴갖고 따라해버리면 어떡하나. 저는 좀 전에 그 김 얘기 들으니까 뭔가 개안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네. 김 하나 있으면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이 밥 2그릇 딱 먹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상용화돼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된다면 없던 단어가 생겨나겠네요. 소금물 기름 뭐 이런 게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것만 그렇죠. 쓱 바르면 다 해결되네. 예. 그러면 또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소스 같은 거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때도 보면 네. 뭐 올리브 오일에다가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거 넣잖아요. 네. 그럼 집에서 만들면 얘가 떠요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쓰려고 그래도 이게 한꺼번에 만들면 뜨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활용한다든가 네. 사실 식품 분야뿐만 아니고 여성의 경우에는 진짜 아까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분야가 또 예를 들자면 어떤 세척을 할 때 농약, 잔류 농약, 남아있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없어집니다만 안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런 집속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세척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떤 기술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네.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속 초음파가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로 기름 분자를 잘게 쪼개갖고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잘게 쪼개서 분산시킨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점, 특별히 더 어려운 점이니까 어떤 겁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그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안약 같은 데는 비타민 E 오일을 넣습니다. 네. 토코페롤이라는. 근데 이 기름은 되게 점도가 높아요. 되게 점도가 높아서 정말 이 분산하기가 어려운 물질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해보니까 막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실험을 해서 이렇게 딱 결과물을 얻었는데 분명히 기름 양은 이만큼 넣는데 나오는 게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막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정말 이게 뭐 작아서 측정이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아예 또 묻어나는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표면에 병에 이렇게 묻어. 이걸 이제 또 그걸 하면서 몇 달 고생하면서 그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떤 기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주 예. 지금 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아까 계면활성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피톤치드 오일이 다를 것이고, 그죠? 비타민 E 오일이 또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 어쨌든 기름이나 그런 것, 기름이나 오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 이게 적용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레인지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그 조건이 이게 아주 잘 맞아 떨어져야 최적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한 반복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하나는 팩트를 고정하고 다른 거를 이제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얘기도 아까 했지만 주파수 대역별로 또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정을 확립하면 이제 그게 이제 생산 양산 이제 설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로 생산.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상용화된 이 집속 초음파 분산 기술을 만나게 되는 거 언제쯤일까요? 지금 저 장비를 개인용 장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은 집에서 우리가 비타민 음료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매일 오메가3 지금 다 드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름을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캡슐에 넣어서 통째로 먹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흡수가 될까요? 이 논란이 있지만 아마 흡수율은 크게 높지 않을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오이를 집에서 저렇게 주스처럼 타서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과 완벽히 섞어서. 그렇죠. 네. 그럼 흡수율도 높일 수 있고 그 양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개인용 화장품도 화장수 자기가 그러네요. 만들어 쓰고 네. 예, 아주 친환경적이고 이제 친인체적인 제품들을 집에서도 이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예, 퍼스널 우리들은 지금 개발해서 한 2년 안에는 상용화를 하려고 눈앞으로 다가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개발은 시작. 제가 2년 6개월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과학자로서 소망이랄까요? 이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뭘 잘 섞을 수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칼국수, 네. 우동 하나에도 물, 기름, 물 그리고 물, 밀가루, 약간의 소금 등등. 네네. 그게 얼마나 잘 이렇게 반죽이 되고 그렇죠. 섞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때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섞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인체에 좋은 물질을 잘게 우리가 분산을 시키고 쪼갤 수 있어서 효능을 볼 수 있다면 인류의 가장 고민인 주름 생기고 머리 빠지고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나 의약품이나 그런 화장품 아주 훌륭한 그런 제품들을 하나라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다른 박사님들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물하고 기름,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접하는 거지만 물하고 기름 섞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 네. 추 박사께서 그거를 좀 고정관념을 깨는 물하고 기름을 섞어보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사실 물과 기름은 궁극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네. 쓸 수 있는 유효기간 내에서 네.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기술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응용할 분야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이 잘 자리를 잡고 개발이 완료돼서 잘 성공되기를 성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연금술. 그래서 네. 이제 이 연금술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뭐 없는 물질을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섞음으로 해서 사실은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이런 물질을 앞으로 네.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뭐 금을 만들겠다, 이것도 좋지만 있는 물질을 잘 이렇게 섞고 또 화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이런 분야도 앞으로 상당히 그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상력, 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뒤안길이 꽃길이 있다. 나는 물하고 기름을 섞어서 여기에서 내 어떤 연구 인생을 마치겠다 네.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포부 내지는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든 또 아니면 지금 연구에 또 매진하고 계시는 분이 됐든 조금 더 상상력과 또 앞으로 미래 기술은 융합에서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나노가 됐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됐든 ICT가 됐든 뭐 우주 공항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서로 융합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섞든 또 거꾸로 분리를 하든 뭔가 새로운 길에서 개척해가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잘 섞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과학톡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